인천 남동구 구월동 뒷골목은 아침마다 같은 풍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후분식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그 뒤로 이어지는 가스레인지 저마음, 그리고 기름에 떡을 볶는 냄새. 이 골목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열렸습니다. 선우는 오전 6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7에 이 가게를 인수한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목소리는 중학교 3학년 민준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에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들어오는 아이였지요. 선우는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시험 끝났어? 네, 이제 방학이에요. 민준이는 카운터 앞 단골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묻지 않아도 떡볶이 한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매운맛 빼고 오뎅 2개 추가. 민준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그런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10년 전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방학 때마다 들렀고 20년 전 이 골목에서 자란 청년들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선우는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키가 자라는 속도도,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도, 입맛이 바뀌는 순간도 모두 지켜보았지요. 선우는 올해 47이었습니다. 27에 이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분식집은 임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돈을 모아서 다른 일을 하려던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골목의 일부가 되었고 선우 역시 이 공간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키색 잠바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선우분식 사장님 맞으시죠? 선우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가 든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박 회장님 대신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요. 선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는 아직 3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선우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선우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는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안에는 단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지요. 첫 장은 임대료 인상 통보서였습니다. 현재 월 1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선우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250만 원. 2번째 장은 계약서 양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서명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되시면 계약 종료 후 퇴거하셔도 무방합니다. 선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우는 카운터에 팔을 괜 채 가만히 가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6개, 플라스틱 의자 20개, 벽에 붙은 메뉴판, 계산대 옆 낡은 냉장고. 이 모든 것이 20년의 시간 속에 쌓인 흔적이었습니다. 문득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공간이 한 장의 종이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담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선우는 그날 밤 셔터를 내리며 골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보던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만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선우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미화는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딸 다연은 방에서 나와 냉장고 앞에 서 있었고 아들 도윤은 식탁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왔어요? 미화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선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서류였습니다. 미화는 선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선우는 식탁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화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50만 원? 미화의 목소리에 다연과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올린대. 미화는 서류를 내려놓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로 계산기 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미화가 말했습니다. 재료비만 70만 원 나가고 공과금이 40, 카드 수수료 30, 배달앱 수수료까지 하면 한 달에 200 가까이 나가. 거기다 임대료 250까지 더하면 그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안 남아. 아니, 손해볼 수도 있어.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정리되니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한순간에 적자 구조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아? 다연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23인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동네 분식집 안 가. 다들 인스타 감성 있는 카페 가거나 프랜차이즈 가지. 다연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분식 프랜차이즈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데 가봤어? 떡볶이 한 접시에 10,000원 받아도 사람들 줄 서서 먹어. 사진 찍기 좋으니까. 선우는 화면을 잠깐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가게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지. 다연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바꿔. 본사에서 인테리어 지원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지금처럼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미화가 계산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가맹비가 얼만데? 3,000에서 5,000 사이. 근데 월 매출 보장되면 금방 뽑지. 다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반대편에서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인 아들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함정이야.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프랜차이즈 실패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본사는 가맹비 받고
로열티 받고 재료비로 또 마진 남기고 점주는 빚만 남고 문 닫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아? 다연이 반박했습니다. 아빠 가게 요즘 장사 어떤데? 점심시간 빼면 손님 거의 없잖아.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가게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단골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새 손님은 줄었습니다. 배달 주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든 뭐든 일단 살아남아야지. 다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못 벌면 의미 없어. 아빠도 생각 좀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지.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들어가면 메뉴도 정해지고 가격도 본사 따라가야 하고 단골 관리도 마음대로 못해. 그럼 아빠 가게가 아니라 그냥 본사 지점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에 분식집을 왜 해? 두 남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미화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우는 가계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화의 손글씨로 적힌 수입과 지출, 한 달 한 달 버텨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미화의 계산도 정확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선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건데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화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다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선우와 미화만 남았습니다. 생각해봐요. 미화가 말했습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단순히 돈 계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의 시간이, 단골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무언가가 얽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뭐였지? 가게였을까?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일상이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가게 문을 열면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선우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키색 잠바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지난번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가져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는 이번에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선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치킨로드 프랜차이즈 영업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박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이 말했습니다. 실은 이 골목 전체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어서요. 박 회장님께서 건물 몇 채를 더 매입하셨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 골목의 조감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보였습니다. 이쪽 상가 5채가 모두 우리 쪽 소유입니다. 여기에 통일된 브랜드를 입히려고 합니다. 치킨, 분식, 카페까지 한 번에요. 선우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빨간 선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죠? 사장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전환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최성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분식 매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브랜드 떡볶이 마을 아시죠? 요즘 젊은 층한테 인기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검색하면 후기 엄청 많아요. 그는 계속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가맹비는 3,500만 원, 인테리어 지원금 1,000만 원 나옵니다. 메뉴판도 다 정리돼 있고 재료 공급은 본사에서 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선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최성진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월 평균 매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이 월 1,500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손익분기점은 3개월이면 넘어요. 지금도 장사는 되고 있습니다.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성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래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테리어로는 젊은 손님 잡기 힘듭니다. 요즘 누가 가게 이름 보고 옵니까? 브랜드 보고 오지.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감성도 좋죠. 단골도 좋고요. 근데 장사는 결국 숫자입니다. 임대료 250 내시면서 한 달에 얼마나 남으세요? 그 질문에 선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성진은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안 남으시죠?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로 바꾸시면 임대료 협상도 가능합니다. 박 회장님이 우리 쪽 사람이니까요. 선우는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최성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골목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도 다음 달에 치킨집으로 바뀝니다. 그 옆 카페도 우리 브랜드로 들어와요. 사장님만 안 들어오시면 결국 혼자 남게 돼요. 그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고민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엔 기회도 없습니다. 최성진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선우는 카운터에 남겨진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명함 위에 깔끔한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미화는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성진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즘 누가 가게 이름 보고 옵니까? 장사는 결국 숫자입니다. 혼자 남게 돼요. 선우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시작할 때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떡볶이 맛있다고 말할 때, 중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몰려올 때, 그런 순간들이 좋아서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성진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가게는 그냥 수익성 낮은 1층 상가였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리해야 할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장사를 했나?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버텨야 하나? 질문은 선명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우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가게 단골인 중학생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봐. 선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선우는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슈퍼 2층에서 상가 번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평소 이런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굳이 참석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성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골목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이미 6명의 상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 박형준, 미용실 원장 김순희, 세탁소 주인 이재민, 문구점 사장, 정수경, 그리고 오래된 철물점 주인 최동식이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 이 골목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왔어요, 선우 씨. 박형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우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다들 통보 받으셨죠? 김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180에서 300으로 올린대요. 미용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요?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소도 마찬가지예요. 150에서 270. 거의 2배네요. 정수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구점은 이미 끝났어요. 요즘 애들 문구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임대료 올리면 그냥 접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버티면 버티는 거고 나가면 나가는 거지. 어차피 우리한테 선택권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테이블 위의 종이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성진이 보여준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선 안쪽으로 표시된 상가들. 그 안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가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안 받으신 분 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하더라고요. 가맹비 4천에 인테리어 지원 1,500.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본사만 좋은 거예요. 김순희도 말했습니다. 우리 쪽도 프랜차이즈 미용실 들어오래요. 근데 메뉴판 보니까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같은 가격, 같은 서비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예요? 선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선우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말수 적던 선우가 일어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20년 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선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70이셨어요. 지금은 90인데 아직도 오세요. 중학생이던 애들이 대학생 되고 결혼하고 아기 데리고 와요. 저는 그 사람들이 크는 걸 다 봤어요. 김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미용실도 그래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왔던 애가 이제 혼자 와서 파마해요.
박형준이 말을 받았습니다. 슈퍼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선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가고 프랜차이즈만 남으면 이 골목은 진짜 골목인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식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으로 장사하던 시대는 끝났어. 요즘은 다 효율이야. 빠르고 싸고 깔끔한 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비효율이에요? 느리고 비싸고 지저분한 거예요? 최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다시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한 번은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정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선우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건물주한테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목을 지키고 싶다고. 손님들도 우리를 원한다고. 박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순희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어차피 나갈 거면 한번 해보고 나가는 게 낫죠. 하나둘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식도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지 뭐. 그날 오후 선우는 가게로 돌아와 A사 용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골목을 지키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골목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단골들의 이야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우는 그 종이를 가게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슈퍼에도 미용실에도 세탁소에도 같은 종이가 붙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같은 문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단골 손님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골목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댓글로 추억이 쌓였습니다. 여기서 떡볶이 먹고 자랐어요. 우리 엄마도 여기 다녔대요. 이 골목 없어지면 안 돼요. 일주일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분식 사장님이시죠? 골목상권 보호사업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면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선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선우는 가게 유리문에 붙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종이 위로 골목 풍경이 비쳤습니다.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를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임대료 인상 최종 결정 기한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날 오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는 구청에서 받은 공문,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캡처본, 그리고 손님들이 남긴 손글씨 메모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박 회장의 사무실은 골목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선우는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선우분식 사장입니다. 박 회장님 뵙고 싶은데요. 비서가 잠시 전화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시죠. 사무실 안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책상 뒤로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소? 선우는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50만 원은 못 냅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우는 구청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골목을 상권보호사업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전통 골목 상권 보존 사업이에요. 박 회장이 공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네 맘카페 반응입니다. 우리 골목 이야기가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어요. 선우는 캡처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떡볶이 먹으면서 컸어요, 우리. 엄마도 이 골목 단골이었대요. 프랜차이즈로 바뀌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님들이 직접 남긴 메시지입니다. 선우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포스트잇에 적힌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오래오래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여기서 컸으면 좋겠어요. 손글씨마다 사람의 온기가 묻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7에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봤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다 봤습니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회장님 이름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골목을 없앤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골목을 살린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1년만이라도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최 팀장한테 들었소?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상인들 설득해서 같이 움직였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는 못했을 겁니다.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150만 원에 1년 계약합시다. 대신 조건이 있소. 선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골목 분위기를 살려야 하오. 가게 관리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오.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함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 동네에서 자랐소. 어릴 때 이 골목 슈퍼에서 군것질 사 먹었지. 다 없어지는 건 나도 원하지 않았소.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소. 다음 주에 오시오. 선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선우는 흰 종이에 손글씨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떡볶이 값은 조금 올렸지만 정성과 시간은 그대로 담겠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선우 분식 올림. 선우는 그 종이를 가게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단골이 멈춰서서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나옵니다. 선우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사흘 후 그 손글씨 포스터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골목 브랜드, 진짜 로컬이 이런 가게가 살아남아야 한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연히 주문을 받고 있었고
도윤이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떡볶이를 볶으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도 브랜드 있네.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골목 브랜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통하는 진짜 브랜드지.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선우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잠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가게 건물이나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시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좀 나를 지키면서 살아보자. 골목은 어두웠지만 선우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선우는 집으로 향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갔습니다.